자, 이제 데코레이터 패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데코레이터 패턴은 말 그대로 데코레이션, 꾸미는 겁니다. 꾸미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꾸미고 싶으면은 뭐가 있어야 꾸밀 수가 있죠? 예? 뭔가 꾸밀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예? 꾸밀 대상이 없는데 내가 꾸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데코레이터 패턴은 뭔가 꾸밀 대상, 기본이 되는 그 오브젝트가 있어야 되고 그 오브젝트의 기능을 내가 뭔가 더 추가를 하고 싶은데 그 추가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추가를 해보라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코드를 고쳐버립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소스 코드가 있으면은 바로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참 하다가 또 이제 새로 만든 기능이 필요 없어.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가고 싶으면은 지워버려야 되겠죠. 기존에 했던 것들을.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코드 좀 써서 또 쓰다가 또 뭐가 요구사항이 바뀌니까 지우고 또 하고 한 절반쯤 지우고 또 하고 쭉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 되면은 원래 코드가 뭔지 모르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메인테넌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쁜 코드가 돼버립니다. 뒤죽박죽 돼서 나중 되면 뭐가 뭔지 모르는 코드가 되죠. 그러한 것들을 좋은 구조로 만들어주는 것이 데코레이터 패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소스 코드가 있든 없든 기존의 것을 수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 패턴입니다. 자, 여기서는 스타버즈 음료 가게라고 해서 어떤 음료수의 가격을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음료수가 기본적으로 하우스 블렌드,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죠? 하우스 블렌드, 다크 로스트, 디카페인,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에서 이렇게 있고요. 각각의 코스트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블렌드의 코스트를 부르면은 얘가 얼마다 가격이 찍혀 나오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버리지에서는 이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get description attribute를 정의를 하고 get description에서 읽어서 출력하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뭔가 새로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모카를 우유를 추가한다라든지 또는 시럽을 추가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실은 가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가격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하우스 블렌드 with steamed milk and mocha 뭐 등등등 해서 추가할 때마다 이러한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코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습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베버리지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이탈릭처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겠습니까? 어떤 클래스? 추상 클래스, 그죠? 자, 이제 구분되죠? 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은, 요게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자, 애트리뷰트, 그죠? 자, 잘 기억 안 나면 자바에서 쓰는 거, 인스턴스 변수 또는 필드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뭐 어쨌든 우리가 어떤 변수로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앞에 샵은 뭡니까? 네? 프로텍티드. 자, 앞에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샵은 가시성, 비지빌리티라고 했습니다. 가시성. 내가 정의한 것이 그것을 누가 볼 수 있느냐? 누가 볼 수 있느냐? 비저블 하냐라는 거죠. 샵으로 되어 있으면 나와 나의 자식들만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남은 거 오퍼레이션이겠죠. 오퍼레이션. 자바에서 메소드가 되는 거죠.
뭡니까? public. 그죠? get description 땡땡 뒤에 나오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return type. 그죠? return type. 반환 값의 타입이라 그랬죠. 자, 자바 생각하면 똑같죠? 순서만 다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자유롭게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열심히 실습하면 됩니다. 다음에 올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 그려가지고, 실습, 넷빈즈로 실습해서 갖고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숙제가 쌓이죠. 다음 주 시간이 충분하니까 숙제들 많이 해오기 바랍니다. 자, 하우스 블렌드 에스프레소 다크 로스트 디카프 한 다음에 코스트가 얘는 어떻게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위드 스팀드 밀크 앞에 하우스 블렌드에 위드 모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추가될 때마다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유를 한 번 더 추가하고 싶으면은 위드 스팀드 밀크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할 때마다 얘는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고객이 주문할 때 심지어 없는 클래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막 가격 계산하고 있는데 고객이 이상한 거 주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 못하면은 못 팔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아주 딱 용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정된 클래스가 아니면은 더 이상 가격을 계산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서 요 썸카페라는 데서 베버리지를 이용해서 이제 음료수를 판다라고 가정하고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썸카페에서 메인에 이렇게 밑에 언더바 줄이 꺼져 있죠. 언더바 줄이 꺼져 있으면 이게 뭐겠습니까? 지난번에 클래스 다이어그램 설명할 때 했는데 우리 메인 할 때 퍼블릭이라고 하죠. 앞에 퍼블릭 붙죠. 보이드 그 다음에 뭐 붙습니까? 퍼블릭 다음에 뭐가 붙고 보이드가 붙죠. 밑줄은 스태틱입니다. 스태틱. 정적 메소드를 나타낼 때 밑줄을 긋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인 해가지고 만들고 거기 보면은 스태틱하고 앱스트랙트 이런 것들을 클릭하는 창들이 있어요. 거기서 퍼블릭하고 스태틱, 퍼블릭은 이미 디폴트로 되어 있으니까 스태틱을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밑줄이 꺼입니다. 이것은 정적 변수다 라는 거고요. 자, 이제 베버리지 보겠습니다. 베버리지 코드 생성하면은 여러분들이 요 get description에 return description 요거는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앞에 빠지고 나면은 여기 이제 주석 있고 이렇게 빠지고 나면은 총 한 20줄, 열 몇 줄 중에서 한 줄만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패키지는 이와 같이 챕터 03의 베이직으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하우스 블렌드 만들어서 코드 생성되면은 여기다가 디스크립션은 하우스 블렌드 커피, 그 다음에 코스트는 요 리턴 0.89, 요 두 줄만 추가하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UML로 코드를 만들면은 이렇게 add override 이런 것들은 생성이 안 됩니다. 아마 그냥 이렇게 노란 줄로 그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Alt Enter 키 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것이 override를 하라라는 그런 힌트입니다. 그거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add override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add로 이렇게 되는 것을 annotation을 하면 annotation. 컴파일러한테 정보를 주는 겁니다. 컴파일러한테. 얘는 이 베버리지에 있는 것을 오버라이드 하는 메소드다라는 그런 정보를 주는 건데 이제 실은 빼도 크게 문제없이 동작은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에스프레소 마찬가지로 디스크립션만 고쳐주고 가격. 자, 하우스 블렌더보다 조금 더 비싸게 1.99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 블렌더 위드 스팀드 밀크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0.89에다 더하기 0.1 해서 뭐 0.99 해도 되는데 우유값 0.1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코멘트를 이런 식으로 달았습니다. 이렇게 슬래시 별표에서
엔터키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자바 다큐멘트를 만들으라고, 자바 문서를 만들으라고 create java도 명령을 치면은,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된 부분들이 우리 자바 다큐멘트 보듯이 그렇게 자바 API 문서 보듯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화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 문서화할 때 필요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은 슬래시 별표 한 다음에 엔터키를 치면은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요 add return에서 뭐가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return만 있어서 그런데 return 값에 우유값 0.1 추가해서 뭐 이런 정보들을 주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파라미터가 있으면은 여기에 add param 해가지고 파라미터에 대한 값들이 이렇게 이름들이 쭉쭉 보일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주석을 달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주석을 코멘트를 잘 만들어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서화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넷빈즈 같은 데서 제일 앞에 파일에 메뉴에 보면은 create javadoc 해서 메뉴가 있습니다. 밑에 한 몇 번째 보면, 위에서 몇 번째 보면은 그걸 실행시키면은 그냥 바로 HTML로 바꿔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ublic method 앞에서는 원래 이걸 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적 분석 도구들 중에는 보면은 public method에 코멘트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를 체크해주는 그런 도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public method를 10개를 정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3개만 코멘트를 달았고 7개는 안 달았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public method 대비 코멘트의 비율로 나타납니다. 비율. 그래서 10개 중에 3개면은 0.3밖에 안 되죠. 30%. 그러니까 별로 안 다른 거죠. public은 다 달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private은 보통 선택적으로 답니다. private은. 왜냐하면은 외부에서 볼 때는 private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이 클래스를 보는 관점에서는 public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public method에 달아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attribute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attribute에 대해서도 주석을 달아주면은 프로그램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3학년 이제 좀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바 코딩들은 어느 정도 했고 이제 조금씩 더 중급, 고급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자바 다큐멘트 만들어주는 기능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기 바랍니다. 100% 다 해주진 않더라도 너무 기초적인 것들은 해줄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get 메소드나 set 메소드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굳이 안 달아줘도, 주석을 안 달아줘도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0.89가 어떤 의미인지 0.1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은 실은 외부에서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코멘트를 잘 달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퍼블릭 메소드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슬래시 별표 해가지고 엔터키를 한번 쳐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럼 쭉 해서 요 끝에까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줄 띄우고 그 다음 줄에다가 설명을 적어야 됩니다. 설명을 적어야 되고 이게 나중에 HTML로 바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HTML 태그를 좀 알면은 여기다가 HTML 태그를 써서 작성을 해 놓으면은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꺽쇠 B 해서 하게 되면 볼드체로 글자가 굵어집니다. 뭐 그런 식으로 HTML에 있는 문법을 쓸 수가 있다. 태그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 안에 하우스 블렌드 위드 모카 마찬가지로 모카 값 0.2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썸 카페에서는 지금 하우스 블렌드에 대해서만 지금 보겠습니다. 하우스 블렌드에 대해서
할 텐데, 에스프레소하고 하우스 블렌드, 뉴 하우스 블렌드, 뉴 에스프레소에서 각각 객체 2개 만들고 하우스 블렌드 값을 알려면은 요 하우스 블렌드 객체에다가 점 코스트에서 가격을 불러오면 되죠. 그러면은 얘가 호출됩니다. 여기에 있는 0.89 호출되겠죠. 값이. 그리고 여기서 포매티드 스트링을 쓰기 위해서 스트링 포맷 해가지고 하우스 블렌드는 %.ef 그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system.out.println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system.out 해서 printf 해서 바로 이렇게 적어줘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string.format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다음에 리턴 값으로 변환된 문자열을 리턴 시켜주기 때문에 여기 그냥 바로 이렇게 썼습니다. 바로 이렇게 썼었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해가지고 스트링을 연결시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다들 플러스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웬만한 그 교재에서는 전부 다 system.out.println에서 플러스 하죠. 그래서 중간에 변수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에스프레소 커피는 얼마인가요? 동일하게 하고 espresso.cost 했습니다. 이제 하우스 블렌드 커피에 우유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유를 추가하려면은 앞에 만들었던 이 객체들은 못 쓰죠. 그래서 new house blend with steamed milk 해서 부른 다음에 여기다가 .cost에서 이렇게 바로 해도 됩니다. 내가 변수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cost 한번 쓰고, 얘는 변수로 지정이 안 됐기, 할당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객체? 이 밑에서 이 객체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변수가 없는데, 변수 이름을 모르는데 밑에 내려가면은 얘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객체는. 못 씁니다. 한 번밖에 못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코드가 안 길기 때문에 변수를 이렇게 따로 안 받았어요. 안 받고 그냥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하우스 블렌드하고는 객체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름은 앞에 하우스 블렌드로 시작하지만은 얘와 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격이. 우리는 하우스 블렌드로 시작한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자바 입장에서는 얘나 에스프레소나 하우스 블렌드나 동일하게 전부 다 완전히 다른 클래스들입니다. 서로 다른 클래스들입니다. 그러니까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자, 그 다음에 모카 커피도 마찬가지로 뉴 하우스 블렌드 위드 모카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고객이 주문하는 그 모든, 그러니까 첨가물이 추가되는 것만큼 여기에 뭔가 그 대응하는 클래스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기 때문에 실행 결과는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책에서 보면은 이 베버리지에다가 이 밀크와 그 다음에 뭐 소이, 뭐 두유 같은 거 이제 두유 같은 것을 베지테리안들 위해서 두유 같은 것들 추가하고, 그 다음에 모카, 휘핑크림 추가할 때마다 이게 그 셋 밀크, 셋 소이, 셋 모카, 셋 휘 해가지고 첨가했다라는 것을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이러한 셋 메소드와 그 다음에 실제 밀크를 추가했는지 안 추가했는지, 소이를 추가했는지 안 추가했는지 알 수 있는 해즈 밀크, 해즈 소이 같은 이런 메소드를 추가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아주 무수한 이런 RU 클래스들, 첨가물 이름이 더 들어가 있는 클래스들을 만드는 것을 없애주려고 한번 개선을 해본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클래스 만들었는데 별로 매번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확장성 면에서 안 좋은 거죠. 유연하지 않은 코드가 된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구조를 조금 더 유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첨가물을 베버리지 클래스 안에다가 정보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하우스 블렌드 위드 뭐 스팀드 밀크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 기본적인 클래스만 정의하고 이 밑에 것들을 안 만들려고 이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간의 수고를 베버리지에 해주면은 밑에 아주 많은 첨가물이 들어간 클래스들을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베버리지에 있는 코스트를 앞에서는 그냥 앱스트랙트로 했는데 여기서는 이 밀크라든지 소이를 더한 첨가물의 가격을 계산하는 용도로 코스트를 쓸 겁니다. 하우스 블렌드라든지 다크 로스트에 있는 코스트는 자기의 기본 가격을 가지는 코스트로 메소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코스트와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코스트가 실은 다르게 동작합니다. 객체지향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코스트 오브 컨디멘츠 첨가물의 가격 뭐 이런 식으로 실은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그대로 써서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요 코스트와 요 코스트는 하는 기능이 다르다. 그래서 얘는 이 기능을 그대로 안 씁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코스트와 이 코스트는. 그래서 객체지향 관점에서 봤을 때 오버라이딩을 한다는 말은 이 코스트의 어떤 특징을 물려받으면서 내가 뭔가 더 하고 싶은 것이어야 되는데 얘와 얘가 완전히 따로 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실제로 보면은 동작은 하는데 앞에서 첨가물을 많이 추가한 클래스들을 없애주기 때문에 뭔가 개선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객체지향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물려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또 여러분들 기억을 일단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실습할 때는 여러분들 이거 다 그리라 그러면 또 번거로우니까 좀 줄였습니다. 해저밀크, 샘밀크, 해저모카, 샘모카에서 앞에서 나오는 예제에서 했던 밀크와 모카를 추가하는 것만 할 겁니다. 할 거고 밀크와 모카에 대해서 값을 첨가했는지 안 첨가했는지를 true, false로 값을 기억하려고 bool 타입으로 합니다. 자바에서는 bool이라고 지정해 놓으면 자바에서는 불리언이라고 프리미티브 타입이 됩니다. 그리고 값은 false로 했습니다. 값은 false. 처음에 첨가물을 추가 안 한 상태가 되겠죠. 주문할 때. 그래서 고객이 나 우유 태워 주세요 하면은 set milk가 한번 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카 한번 추가해 주세요 하면은 set 모카가 호출이 되어서 각각 true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는데, 자, soy하고 whip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add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노트.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이것을 노트라고 합니다. 노트. 자바에서 뭐 같은 거겠습니까? 코멘트 같은 거죠. 코멘트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코스트는 어떤 거다? Only calculate the cost of added condiments. 추가된, 첨가된 요 첨가물의 가격만 계산한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요게 나중에 이 코스트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제약 사항이 됩니다. 제약 사항. 여러분들이 실은 여기 따라 코딩을 해줘야 돼요. 이걸 이렇게 코딩 안 해주면은 프로그램이 설계한 사람의 의도대로 안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코멘트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은 실제로 생성되는 forward engineering해서 생성되는 자바 코드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됩니다. 반영이 안 되지만은 개발자가 이걸 보고 이 코스트는 요것만 계산하는구나.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설계자의 의도대로. 밑에 있는 하우스 블렌더와 에스프레소의 코스트는 베이식 프라이스, 원래 자기의 가격에다가 to 슈퍼점 코스트, 첨가물의 코스트를 더해라 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설계자가 달아놨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달아놓은 건 아니고 내가 달아놓은 겁니다. 자, 이 코스트는 이런 식으로 동작할 겁니다. 자신의 코스트 더하기 슈퍼점 코스트에서 이 가격을 더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이 코스트와 이 코스트는 뭔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버라이딩 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바꿔도 동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관점에서 이 코스트와 이 코스트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크로스트, 디카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추가를 더 해주면 됩니다. 나는 더 해보고 싶다. 더 추가하면 됩니다. 어차피 반복적인 거라서 크게 의미가 없어서 하우스 블렌더 에스프레소만 있습니다. 자, 썸 카페는 마찬가지로 앞에서와 동일하게 합니다. 자, 이제 베버리지로 가겠습니다. 베버리지로 가게 되면은 밀크와 모카가 불리언 타입으로 만들어지죠. 밀크와 모카가 불리언 타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get description은 동일하고요. 코스트가 앞에서는 abstract였었는데 이제 abstract가 빠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항목의 가격만 계산하도록.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달았고 리턴 값은 추가된 항목의 가격이다. 나중에 자바 문서 생성하면은 요 코스트에 대한 설명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코스트 보면은 해저 밀크면은 코스트에다가 0.1, 해저 모카면은 0.2 더해서 요 값을 리턴하도록. 그러니까 순수하게 첨가된 첨가물의 가격만 더했죠. 자, 그런데 이 코드를 보면은 우유를 만약에 2잔 첨가하고 싶으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우유를 2잔 추가하고 싶으면 돼요? 안 돼요? 2잔 추가해 줬는데 가격은 0.1만 되죠. 원래 2잔 추가해 주면 0.1 더해서 0.2가 돼야 되죠. 이 코드는 그걸 반영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유도 한 잔, 모카도 한 잔만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자, 고객님 2잔 추가할 수 없습니다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손님이 실은 안 올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2잔 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지금 구현된 것이 그다지 좋은 구조는 아니다라는 거죠. 뭔가 고객의 그러면은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불리언 안 쓰고 인티저로 해가지고 할 때마다 더해주면 되죠. 실은 코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죠? 여기서가 아니라 set milk 할 때 더하기를 해주면 돼요. 실은. 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약간의 그러니까 제약 조건을 그런 제약 조건들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코스트와 해저밀크, 샘밀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해저밀크는 있는지 없는지 true, false만 리턴하는 겁니다. 샘밀크는 true, false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정 true, 샘밀크에서 true에서 나는 먹겠어 라고 할 때만 true가 됩니다. 샘밀크에서 그냥 false 하면은 계산이 안 됩니다. 하우스 블렌드에서는 이제 베버리지를 상속받아서 확장해서 하게 되는데 코스트 이 부분 아까 똑같습니다. 이 부분 아까 똑같고 코스트 보면은 플러스 0.89 더하기 슈퍼청 코스트 했죠. 첨가물의 가격 얼마인지 모르지만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럼 베버리지는 첨가물의
그 가격을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고, 실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베버리지에서 첨가물의 가격을 계산하고, 실제 가격은 그것을 상속받는 하우스 블렌드나 에스프레소에서 그 가격을 자신의 가격을 계산한 다음에 더하도록, 첨가물의 가격을 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동작을 하우스 블렌드에서 하우스 블렌드 커피 점 코스트 한 다음에 우유를 추가해 달라 그러면은 하우스 블렌드에다가 셋 밀크에서 추로해 주면 됩니다. 앞에서와 다르게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 놨던, 고객이 주문하면은 커피를 한 잔 내린다고, 일단 한 잔 내려야 되겠죠. 한 잔 내린 다음에 거기다가 우유를 더하는 거니까 실은 동일한 객체여야 되는 거죠. 동일한 객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구조보다는, 그 베이식 구조보다는 이 구조는 훨씬 더 좋은 구조는 맞아요. 그죠? 동일한 객체에다가 뭔가를 더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약간 부족할 뿐이에요. 약간 부족하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동일한 HB 코스트를 쓰면은, 우유가 추가된 가격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유를 한 번 더 추가하면은 현재의 구조는 더 이상 추가할 수 없죠. 고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가격을 해보면 0.89에서 우유를 추가해서 0.99가 돼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보다는 좋아졌지만은 뭔가 아직은 조금 더 부족한, 뭔가 조금 더 유연해진 것 같은데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문제점은 이미 다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첨가물을 새로 뭔가 더 추가하고 싶으면은 이러한 셋 메소드와 해즈 메소드가 계속 추가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베버리지 클래스가 계속 바뀌어야 돼요. 첨가물이 뭔가 바뀌는데 베버리지 클래스가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코드가.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는 기본적인 그 객체지향 프린시플이 오픈 클로즈드 프린시플입니다. 오픈, 확장에 대해서 오픈, 열려 있고, 클로즈드, 수정에 대해서 닫혀 있는 코드였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확장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말은 뭔가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될 때 쉽게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수정에 대해서 닫혀 있다. 뭔가 나와 관련된 것은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은 수정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닫혀 있다. 나는 수정 안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수정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클래스를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 안 하고 그 수정될 원인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뭔가 어디가 수정이 돼야 되는데 나와 관계없는, 그 수정 원인과 관계없는 코드에 대한 수정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베버리지 같은 게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코드는 건드리지 않은 채로 확장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을 추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이런 OCP 같은 것들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엉클밥이라는 사람이 로버트 C. 마틴이 만든 기본적인 이 객체지향 설계 원리입니다. 원래 이 OCP 이런 이름은 뭐 붙였던 건 아니고요. 솔리드라는 이름 붙였던 건 아니고 객체지향 설계 원리가 솔리드라고 해서 정의가 됩니다. 솔리드로 정의가 되고, 여기 보면은 Principles of OOD에서 이 사람은 자, 여기 보면은 First 5 Principle 해가지고 클래스 디자인 할 때 5개의 그 Principle, 설계 원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SRP, OCP, LSP, ISP, DIP 이야기합니다.
SRP는 전에 한번 이야기했었고, OCP 지금 이야기하고, LSP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대표 타입으로 쓰라라는 게 LSP라고 했습니다.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 ISP하고 DIP도 이제 곧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합쳐가지고 앞에 거 따서 솔리드라고 합니다. 솔리드. 그래서 객체 지향 설계 원리가 되겠고, 자, 이게 너무 많습니다. 자, 이게 한국어로 한번 번역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은 제법 쓸만하게 번역이 되죠.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처음 5가지 원칙은 수업 설계의 원칙입니다. 자, 수업 뭐를 번역해 놓은 겁니까?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자,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서 볼 때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번역을 구글에 가서 수정을 해주든지, 그러니까 이런 문맥에서는 이거는 클래스라고 해야 된다라고 수정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단일 책임 원리, 열린 닫힌 원리 이렇게 했는데 OCP 그냥 이대로 외우십시오. 오픈 클로즈드 프린시플. 그 다음에 리스코프, 사람 이름이니까 안 바꿨어요. 리스코프 대체 원리, 인터페이스 분리, 의존성 또는 종속성의 반전. 자, 심지어 DIP는 담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참 이게 번역을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번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 때 조금은 조심해서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서 볼 때 뭔가 이상하다. 여기서 김장 담그고 있지 않겠죠? 클래스 만들 때 이런 거 볼 때 약간은 주의해서 보면은 요즘은 옛날보다 번역이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는데 조금 빠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볼 수가 있고, 다시 원래대로 리로드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요 사이트가 조금 빠르진 않아서 조금 느립니다. 느린데, 하여튼 참조를 하기 바랍니다. 자, 클래스 디자인이죠. 자, 이걸, 번역이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안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죠. 컴퓨터가 진짜 똑똑해서 번역가 앞으로 필요 없어질 거다 그러는데 당분간 번역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번역해 주면 나중에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대충 다 알아서 만들어질 것 같은데 자동으로 소프트웨어 만들어지는 것을 이미 90년대부터 실은 80년대 그때부터 계속 노력해 왔는데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아주 쉬운 코드들은 만들어지지만은 전체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계와 경쟁했을 때 경쟁력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거의 다 자동화되고 있어요. 요새 느끼는 건데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요즘 거의 자동화돼 가지고 이제 주유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가면은 자동으로 내가 그 핸드폰으로 바코드 읽히고 신용카드 넣어서 결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사람이 필요 없더라고요. 거의 이제 미국처럼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노동력이 예전에 많이 사용되어서 산업화가 되면서는 많이 사용되었던 데 반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고 로봇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할 수 없는 걸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딱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게 기계하고의 차별성을 두기에는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히들 하기 바랍니다. 자, 데코레이터 패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먼저 컴포넌트는 내가 뭐 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걸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기본 대상을 이 컴포넌트를 확장하고 있는 콘크리트 컴포넌트.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 대상이 됩니다. 뭔가 꾸미고 싶으면은 기본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콘크리트 컴포넌트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우스 블렌드라든지 에스프레소 커피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코레이터, 꾸미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데코레이터, 이거는 이제 앱스트랙트 데코레이터가 되겠고 실제 콘크리트 데코레이터가 있어서 이것들이 이 콘크리트 컴포넌트를 꾸미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컴포넌트를 콘크리트 컴포넌트도 상속을 받고 데코레이터도 상속을 받는데
차이점은 꾸며주는 놈은 이렇게 위로 화살표가 있습니다. 연관. 여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게 차이점입니다. 데코레이터에는 반드시 상속도 돼야 되지만은 연관이 위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의미는 내가 이거의 성질을 상속받지만은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얘를 갖다가 뭔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게 나중에 여기 생성자에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데코레이터 패턴 그릴 때 요 연관이 데코레이터로부터 컴포넌트로 올라가는 이 연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컴포넌트와 데코레이터는 거의 바뀌지 않고 이제 바뀌는 건 요 밑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구조적으로. 자,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포넌트 있고 콘크리트 컴포넌트 있고 데코레이터 있고 데코레이터가 콘크리트 컴포넌트와 마찬가지로 일반화 상속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다. 똑같이 있죠. 그 다음에 데코레이터를 상속받는 콘크리트 데코레이터가 있어서 실제로 뭔가 더 추가가 되는 기능들은 여기에 구현이 되게 됩니다. 이것들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들은 여기에 올라가게 되고요. 자, 바로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베버리지가 컴포넌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패턴, 얘들은 템플릿입니다. 여러 케이스에 맞는 것들을 찍어내기 위한 템플릿인데 요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컴포넌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만든 그림에서 콘크리트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데코레이터에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콘크리트 데코레이터인지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그 데코레이터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나는 이거 안 그렸는데 그래도 데코레이터 패턴 맞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쭉 갖고 와서 보면은 데코레이터 어디 있냐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왜 데코레이터 패턴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부분, 안 바뀌는 부분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라는 거고요. 자, 베버리지에서는 디스크립션 동일합니다. 프로텍티드로 동일하게 있고 get description 동일합니다. 앞에 거와 똑같습니다. 코스트 이번에 다시 앱스트랙트로 바뀌었습니다. 앱스트랙트로 코드 안 넣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 코스트를 우리가 데코레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하우스 블렌더와 에스프레소에 있는 코스트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0.89, 1.99 이렇습니다. 다크 로스트하고 디카프는 0.99, 1.0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가격을 나중에 코스트 할 때 리턴 해가지고 0.99 리턴하면 됩니다. 에스프레소 리턴해서 1.99 리턴하면 됩니다. 위에 뭐가 됐는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기 것만, 콘크리트 컴포넌트는 자기 일만 하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는 슈퍼점 코스트를 불러가지고 위에 있는 가격을 불러와서 내 가격에다 더해줬죠. 내가 위에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얘는 위에 뭐 하는지 몰라도 돼요. 나는 내 것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SRP에 해당이 돼요. Single Responsibility. 그 다음에 그 결합도가 코스트 계산하는데 내 안에서만 계산하면 되죠. 앞에서는 베버리지의 코스트 갖고 와야 돼요. 다른 객체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나 혼자만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클래스 설계 기법입니다. 그래서 코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만들고 이제 컨디멘트 데코레이터 이게 첨가물에 대한 데코레이터가 됩니다. 첨가물에 대한 데코레이터. 여기 보면은 get description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앞에 get description이 있는데 이 코드를
여기서는 다시 abstract로 바꿔줍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get description을 여기서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정된 걸 바로 안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abstract로 이 condiment decorate를 상속받는 밀크와 모카, 이게 바로 첨가물입니다. 첨가물. 여기에 get description과 cost를 다시 정의합니다. 첨가되는 놈이 기존에 있는 cost와 기존에 있는 description 정보를 가지고 뭔가 추가를 하는데 값을 읽기만 할 거기 때문에 얘들은 전혀 코드가 안 바뀌어도 됩니다. 얘들은 코드가 안 바뀌어도 되고 밀크하고 새로 추가되는 밀크와 모카만 get description과 cost를 다시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밀크하고 모카는 각각 0.1, 0.2, 소이는 0.15, 휩도 0.15입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만큼 코스트 계산할 때 반영해 주면 됩니다. 데코레이터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전체적으로 코드 설명하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베버리지에서는 description, unknown beverage, get description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이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description이 정의가 안 되면은 이게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cost는 abstract로 되어 있고요. condiment decorator, extends beverage하고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house blend. house blend는 extends beverage에서 description을 house blend coffee. 자기 거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cost 0.89 그대로 둡니다. 에스프레소 1.99 딱 자기 것만 정의를 합니다. 자, 이제 밀크 보겠습니다. 밀크는 extends condiment 해가지고 condiment decorator에서 여기 보면은 bevera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스 코드를 조금 더 고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에 이 코드 다시 고친 거는 다시 공지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 책에서 나눠주는 이 소스 코드에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조금 코드를 바꿔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밀크에서 베버리지 해가지고 어떤 베버리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하우스 블렌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 그림 구조상으로 보면은 이 밀크에 하우스 블렌드라든지 에스프레소 또는 다른 모카나 밀카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모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두게 되고 굉장히 유용한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해두면은 get description은 beverage의 get description에다가 더하기 해서 콤마 모카 자기 거를 더 추가를 시켜줍니다. 콤마 모카 cost는 자신의 가격 모카의 0.2를 더하기 이 생성자의 파라미터로운 베버리지의 코스트를 더해주면 됩니다. 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휩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쭉 한 다음에 베버리지를 만든 다음에 뉴 하우스 블렌드에서 하나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베버리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 블렌드로 안 되어 있고 B1 해서 여기다가 다시 뉴 밀크 B1 이런 식으로 첨가물을 추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기본 하우스 블렌드에다가 밀크를 더 추가시켜준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모카를 추가시키고 모카를 한 번 더 추가시키고 해서 B1.cost를 출력하면은 매번 할 때마다 B1.cost는 기본 하우스 블렌드이기 때문에 0.89가 출력이 되고 밀크를 추가한 경우에는 자, 쭉 코드를 따라가 보면은
밀크 점 여기 get description 하면은 밀크 같은 경우에는 먼저 베버리지의 get description 하니까 하우스 블렌드의 get description을 먼저 쓴 다음에 현재 구조에서 콤마 밀크를 씁니다. 맞습니까? 요 코드를 보면은 하우스 블렌드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밀크로 가보면은 베버리지에 있는 get description을 먼저 쓰는 거죠. 그래서 하우스 블렌드가 찍히게 되고 콤마 밀크가 됩니다. 가격은 하우스 블렌드의 가격 0.89가 리턴이 되어서 더하기 0.1 하면 0.99가 됩니다. 그러면은 0.99가 되죠. 콤마 밀크. 모카가 되어 있으면은 요만큼에다가 모카가 다시 호출되는 거기 때문에 모카로 가보면은 다시 베버리지의 get description에서 먼저 찍어준 다음에 콤마 모카로 했죠. 그래서 콤마 모카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거기에 다시 콤마 모카가 됩니다. 모카는 0.2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1.19, 1.39가 됩니다. 가격이. 자, 코드 보면은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내가 두 번 모카를 더 추가시켜줘도 앞에서 셋 모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동작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데코레이터 패턴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내가 원하는 만큼 첨가물을 추가를 시켜주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코레이터 패턴이 굉장히 확장성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하나 차례대로 쓴 거고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new 모카, new 모카, new 밀크, new 하우스 블렌드. 실제로 관로는 이밸류에이션이 제일 안쪽에 있는 것부터 이밸류에이션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먼저 적은 것보다 제일 안쪽에 있는 new 하우스 블렌드가 제일 먼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뉴 밀크 만들어지고 뉴 모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도 만약에 하우스 블렌드에다 뭔가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뉴 하우스 블렌드 한 다음에 갈로로 닫고 앞에다 뉴 밀크 붙이면은 조금 더 타이핑할 때 편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만들 거를 추가할 거를 먼저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반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자바에서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드를 간단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먼저 하우스 블렌드를 만들고 그 하우스 블렌드를 밀크에다가 파라미터로 넘겨줘서 추가시켜주고 모카에 다시 만들어서 이전에 만든 거를 추가시켜주고 하면은 이거는 생성되는 순서대로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사람이 직접 하나씩 생성시켜 주는 거고 이거는 내가 역순서대로 쭉 써가지고 관로 안에 제일 안에 있는 것이 먼저 생성되게 관로는 제일 안에 있는 게 먼저 생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하우스 블렌더만 그 콘크리트 컴포넌트죠. 콘크리트 컴포넌트가 되겠고 나머지 것들은 데코레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데코레이터 꾸며주는 거. 그래서 만약에 뉴 하우스 블렌드 없이 그냥은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이해하면은 콘크리트 컴포넌트가 제일 먼저 생성이 돼야 되겠구나를 알 수가 있고 이 그림에서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밀크나 모카와 같은 콘크리트 데코레이터를 만들어서 일을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은 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상속하고 연관을 적절히 활용을 하는데 얘는 기본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얘는 기본적인 것들에다가 뭔가 추가를 시켜주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시키면은 이와 같이 되고, 이 데코레이트 패턴이 가장 잘 적용된 것이 java.io 클래스입니다.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인풋 스트림 보면은 파일 인풋 스트림, 스트링 버퍼 인풋 스트림, 바이트 인풋 스트림에서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고, 필터 인풋 스트림이라 그래서 데코레이터가 있습니다. 데코레이터. 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코레이터가 있고, 이 데코레이터 밑에 뭐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라든지 데이터 인풋 스트림, 라인 넘버 인풋 스트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조합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원하는 대로. 일반적으로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버퍼링 시키는 것을 다른 거 미리 다 해놓고 마지막에 버퍼링을 시켜주게 되고요. 데이터 인풋 스트림, 라인 넘버 인풋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파일에 줄번호 붙여주는 겁니다. 줄번호. 파일 읽어드릴 때 줄번호를 앞에다 붙여주고 싶다. 라인 넘버 인풋 스트림을 파일 인풋 스트림에서 파일을 읽어드린 다음에 라인 넘버 인풋 스트림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로어 케이스 인풋 스트림에서 대문자를 소문자로 만드는 실습을 할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데코레이트 패턴까지. 데코레이트 패턴의 이 베버리지 얘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로어 케이스 인풋 스트림이라는 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인풋 테스트 해가지고 얘를 그냥 써보면 되는 겁니다. 로어 케이스 인풋 스트림을 익스텐저 필터 인풋 스트림에서 하나 만든 다음에 코드 적당히 집어넣고 하면은 이렇게 대문자로 된 것들을 소문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올 때 여기까지 베버리지까지 데코레이터 패턴 적용한 거를 실습을 해오기 바랍니다. 총 3가지입니다. 3가지를 실습을 해오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프로젝트 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묻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뭐 좀 빨리 묻고 싶은 사람들은 시간 날 때 찾아오기 바랍니다.